오늘은 일하기 싫은 날이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일 수도 있고, 잠시 밖에서 커피 한 잔 혹은 담배 한 개비 중일 수도 있고, 어쩌면 휴가를 받은 날일 수도 있겠군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오늘이 일하기 싫은 날이라면 제 편지를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세요. 통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창업 8년차 지방 태워 주식회사의 단대표입니다. 그간 저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인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업 잘 돼가나? 회원수는 몇 명인데?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데? 가까운 사이라도 승진이나 연봉 협상 여부를 대놓고 묻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직장인 딱지를 떼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받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이렇게 물어봐주면 옳구나 하면서 자랑할 기회를 감사히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괜한 자격지심에 얼굴이 붉어지게 마련이죠. 그때마다 제가 고른 대답이 무엇이었냐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주술처럼 심어놓고 혼자 돌아오는 길. 저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성실이라는 주홍 글씨가 찍힌 이 말을 지하철 차창에 쿵쿵 찧어댔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사가 유행이라더군요. 저도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의 전공은 물리치료학이었으니까 자연스레 물리치료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돌연 전공과 직장을 버리고 서울에서 법인 사업자를 냈을 때는요. 솔직히 조광지철을 버리고 일생일대의 사랑을 찾아 집을 나서는 사내의 심정이 이해되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독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지독하게 일을 했죠. 어차피 서울엔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동료들 뿐이고 할 일도 일뿐이었으니까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계속 일했어요. 그것도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불만도 없었고 지치지도 않았어요. 놀랍죠. 그러나 현실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너지 사이클이 유효한 것은 고작 몇 개월이었으니까요. 저는 나가 떨어졌죠. 몸 여기저기가 아팠고 내 마음이 내 것 같지 않았고 영혼이 병들었다는 느낌을 실감했어요. 역시 조광지처만한 여인이 없음을 뒤늦게 깨달은 그 사내가 주인공인 아침 드라마에 눈길을 주는 제가 한심하고 미워졌죠. 이 이야기는 그 시절의 기록입니다. 한 여자가 퇴사하고 창업을 했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는 깨닫게 되죠. 어른에게 일이 하나의 게임이라고 하면 이 게임의 막판을 빨리 깨고 싶은 사람도 있고 계속 쫄깃한 기분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는 어느 쪽인가 하면 후자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긴 후에 다른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이걸 하면서 재미있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결과가 모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또 패를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중간에 쉼표를 찍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꾸 웃게 돼요. 재밌어 죽겠고 좋아 죽겠는 순간들을 차곡차곡 늘려가는 것. 자기 인생에 이런 키득키득함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왜 일하기 싫은 날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이냐고요? 이 글이 소설이거든요. 물론 제가 경험한 일들이 90%지만 각색하고 다듬은 부분이 포함되므로 소설입니다.
더 정확한 부문으로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소설 쓰기의 절대 법칙인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왜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냐고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테라 외장하드를 꽉꽉 채울 만큼 무언가를 쉴 새 없이 만들어 왔어요. 이건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폴더 정리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구차해요.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A가 필요할 때 이것저것 뒤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간 저지른 실패의 지뢰들에 걸려 마음의 총탄을 탕탕탕 맞거든요. 그럼 그날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패배자의 기분으로 한 일은 꼭 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보니 이 이야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소설이라는 텃밭에 씨를 심고 줄기를 올렸습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나와 회고하는 나를 분리하여 나는 내가 아닌 느낌으로 친구 이야기를 주워 들은 듯이 썼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으니 문장 위에다가 저를 발가벗기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비밀스런 속내를 마구 누설하게 되더라고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박수진입니다. 그녀는 먹고 사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라는 회의주의가 주된 가치관이지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은 결혼관입니다. 허황된 꿈 같은 거 쫓지 않고 내 남자 내 새끼들과 한 둥지 아래서 오손도손 된장찌개 냄새 풍기며 사는 게 그녀가 믿는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다음 인물은 최도영입니다. 그를 만난 건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었는데 그 얘긴 차근차근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는 간절하게 무언가를 쫓아본 경험이 없다는 게 특이점인 남자입니다. 그저 기분과 계절에 따라 흐르는 대로 삽니다. 때문에 그에게 직업은 무의미하고 결혼은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에 속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그는 그런 시선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별에서 잘 살더군요. 그 두 사람 사이에 나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이지원이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주로 단 대표로 불립니다. 창업 직후 이씨성을 가진 대표님을 만나면 서로 혼동되는 경험이 잦아지자 나만의 호칭을 고민한 끝에 오직 하나뿐인 이라는 의미의 관형사 단을 따서 단대표라는 직함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청운의 뜻을 품고 창업할 때까지만 해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나 얼마 못 가서 아닐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립니다. 내적으로는 스스로 만든 모순의 세계와 다투면서 매일매일 예측하지 못하여 난감한 사건 사고들을 수습하며 살아갑니다. 늘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 새로운 기분을 느껴버려서 어제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표, 일관성을 검열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모멸감이 번갈아 고개를 바짝 쳐들어요. 드디어 사람이 미쳐갑니다.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필요했겠죠? 그리하여 본능적으로 이 책에 적어둔 아이템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살뜰하게 모아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건네는 농담일지 모릅니다. 일하는 어른인 우리 모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치열하게 해내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 게임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목 차이는 없지만 사실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농담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농담 속에는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기분 좋은 농담으로 피식피식 웃고 나면 살아나는 것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그 농담의 힘으로 내일쯤에 다들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할 일인데 기분 좋게 하자 정도의 마음이 든다면 이 이야기는 제 몫을 다한 겁니다. 엊그저께 제 브런치에 짧고 굵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많이 느끼고 갑니다. 닉네임 의학박사. 이 이야기와 함께하는 오늘만큼은 당신도 그저 느끼기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기억과 기분을 있는 그대로. 2019년 10월 단대표 드림.